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음이 같은 한자, 모양이 상당히 비슷한 한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발음이 바뀌면서 뜻이 바뀌면서 되는 한자가 있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는 한자를 등불형이라고 하는데 등불이 켜져 있어서 불이 많이 반짝인다 해서 불화 3개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아래에 있는 한자에 어떤 자를 집어넣어서 한자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에 오늘 한번 7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불형자가 들어간 한자들에서 배우시겠습니다. 잠깐 동안에 7자를 배우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저랑 한자 공부해 보실까요? 첫 번째 반딧불형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나는 벌레예요. 우리가 흔히 반딧불이라고 하는 한자 아시지요? 그래서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하고 싶지만 등불을 밝힐 석유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반딧불을 잡아다가 하얀 천에다 넣어서 밤에 반딧불을 걸어놓고 공부를 했다는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겨울에는 이 반딧불조차도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너무 춥지만 문을 열어놓고 하얀 눈빛에 달빛이 비치는 그 빛을 반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손강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가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반딧불 형자입니다. 요즘은 LED로 우리가 집에서 모든 조명을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형광등 할 때도 이렇게 반딧불 형자를 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형이라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의 영화형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불화지만 나무가 불에 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나무가 보인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나무에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꽃이 많이 핀다는 얘기는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 말에서 부자가 된다는 말, 유명해진다는 말 할 때 부귀영화할 때 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꽃이 많이 피어있는, 꼭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꽃이 많이 핀 걸로 영화영자에서 부귀영화할 때 쓰는 영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등불 형자를 썼는데 아래에 있는 한자가 집궁자입니다. 집궁 더하기 등불 형자입니다. 자, 궁궐에서 밤 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영하다, 운영하다 할 때 쓰는 영자가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불을 켜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표현을 경영할 영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기가 있어서 우리가 밤 늦게까지도 일할 수 있지만 이 등불을 켤 수 없었다면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궁궐을 그린 한자라고 하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귀마기 옥령인데 여기에다 반짝반짝 화려하다라는 등불 형자를 쓰고 아래다 구수를 써서 임금님이 썼던 면류관 옆에 이렇게 들이우는 귀 쪽에 들이우는 또는 대감들이 쓰는 그 구수를 뜻할 때 쓰는데요. 단어보다는 이름자에 영자 들어가는 사람, 나중에 높은 벼슬에서 그렇게 구슬이 달린 관을 쓰는 집까지 올라라 라는 말로 높은 벼슬을 하라는 의미로 임명자로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귀마기 옹 영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수고할 노자인데요. 불을 켜고 힘을 열심히 써서 노력하다의 노자입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불 켜고 힘써서 일한다고 해서 일할로라는 뜻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 할 때 쓰는 노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에 일할로, 수고할 노자의 반대말을 써라 그러면 답이 뭘까요?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요. 노동자의 반대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업을 했다든지 뭔가 협상이 안 되면 노사협정이라고 하죠. 불일사자를 집어넣어서 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울 노자의 반대말은 불일사자가 됩니다. 아무리 좀 급해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사자가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로 올로는 밤새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6번째 무덤령인데요. 여기도 흙 위에 잔디나 꽃이 아주 화려하게 잘 정리된 무덤이 되겠는데, 이 무덤령자도 언제 쓰냐면 우리가 조상들을 표현할 때 선영들이라고 하죠. 조상들의 무덤을 그때 선영, 먼저 선, 무덤령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7번째 세조 들어가면 새 이름인데요. 아주 화려하고 예쁜 새 꾀꼬리 색자에서 꾀꼬리 앵자인데, 꾀꼬리 앵자 단어를 좀 찾아보면 앵삼이라는 옷 이름이 있는데요. 옛날 과거급제 할 때 입었던 초록색, 과거급제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앵삼 할 때 쓸 수 있는 앵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에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넣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등불 형자가 들어가는데, 아래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자가 변형하고 모아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지요? 한자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종종 올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도 10분 의미 같은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10자 정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오늘 배우실 한자는 없을막자가 들어간 한자인데요.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없을막이 들어간 한자들이어서 오늘 배울 한자를 보면 없을막, 사막막, 고열막, 장막막, 범모, 본보기모, 사모할모, 모을모, 저물모, 꾀모, 무덤묘 해서 이렇게 10자를 배웠는데요. 정확히 막자가 들어가는 한자도 있지만 막 발음이 약간 미음만 살려놓고 중성과 종성음이 약간 달라지는 한자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없을막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갔는데 막인데 여기서 막자가 기역자 없어지고 아 발음이 오로 되면서 모 가다가 약간 발음이 다시 묘까지 이렇게 막 발음이 모와 묘 발음으로 변형이 되는데 100% 똑같은 한자가 아니란 게 형성자가 맞긴 맞는데 정확하진 않고 약간 변형이 됐어요. 제가 한자에 만드는 생산원리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한자 안에 음이 들어있는 건 한자를 만드는 규칙 중에 형성법인데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을 때 한 가지만 똑같아도 형성법에 취급이 되고 전해지면서 발음이 변형된다고 해요. 왜 앞사람이 얘기한 걸 우리 뒷사람이 들을 때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자의 음이 변해서 그런 거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형성자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고요. 갑자기 미음이 지읒으로 변했다면 형성자가 아니겠지요. 자, 첫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없을막자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태양 아래 위에 풀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태양이 질 때 태양이 풀숲으로 가버렸다라는 뜻은 이제 태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루가 가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풀숲에 갇혀져 있는 거에서 없다라는 말에 없을막, 태양이 없어졌네 라고 썼어요. 근데 이 한자를 없다 이런 음과 뜻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가 진 곳은 어떻게 써야 되나 라고 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게 바로 8번이에요. 없다에다가 나리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없다, 그건 해가 저물었네. 그래서 세모 12월 말경이 되면 해새 저물모를 써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걸 세모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세모가 아니고요. 그건 한글이고 이거 한자로 세모는 한 해가 가다.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알아야 이게 한글인지 단어의 풀이인지 압축형인지 이런 뜻을 알기 때문에 한자 공부는 정말 필요해요.
됐고요. 두 번째, 없을막에 뭐만 추가됐어요? 부스는 뜻만 담당해요. 물 쓰니까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곳은 어디? 사막. 사막은 넓으니까 아득할막. 그래서 사막 할 때 써요. 자, 없을막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막상막한데 나보다 실력이 막상막하 비슷해요. 나보다 위도 아니고 나보다 아래도 아닐 정도로 서로의 위아래를 가릴 수 없는 정도를 막상막하라고 하죠. 사막막에서 사막 썼고요. 모래사 사막막이에요. 세 번째, 집을 쓰고 없을 막이야.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고요할 막에서 정막. 고요할 고요할 막에서 정막하다. 뭐 이렇게 쓸 때 막막하다, 아득하다 할 때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막막. 이 아랫부분이 또 보내 수건건이 천으로 생각해서 햇볕을 가리려고 위에다 천을 쳐요. 또는 군부대가 이동할 때 천막을 쳐요. 그래서 일본에서 쇼군이라고 하는 막부시대 할 때도 이 한자를 쓰는데요. 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없을 막,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천을 치는 걸 장막이라고 하고 하늘에 치면 천막이라고 하겠죠.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면 1막, 1장 할 때도 한 막이 끝나면 커튼이 딱 닫히잖아요. 그럴 때 그때 막자예요. 다섯 번째, 범모 본보기 못자인데 나무목에다가 없을 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무 틀로 샘플 본보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본뜨다 해서 모방하다, 모범생이다 할 때 모범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것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법으로 규정해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자, 본보기법, 법모, 법범, 본보기 범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모범, 우리 모범생이를 줄여서 범생이 하는 것처럼 모범, 본보기 범모 할 때 이 한자인데 우리 떡틀이나 또는 붕어빵 틀 이런 걸 보시면 와플 틀 보면 지금은 쇠로 만들었지만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넣어서 똑같이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목은 아무것도 없던 것들을 나무로 틀을 만들었다 해서 틀모자예요. 틀모, 본보기모 5개 배웠습니다. 풀숲에 들어간 해가 없어졌다, 물이 없다, 사막, 집에 아무도 없다, 조용할 막, 아무것도 안 보이게 천으로 막았다, 장막막, 햇볕 막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던 것을 나무로 한번 샘플, 본보기를 만들어 봤다 해서 법, 본보기 뭐. 여섯 번째, 사모할모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래 마음심, 마음으로 정말 생각이 계속 나. 이런 걸 사랑하는 여인산이라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다를 사모하다 할 때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보고 싶네 해서 사모할 모자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 사람과 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걸 우리가 추모한다고 하죠. 그래서 쫓을 추자에 사모할 모 추모. 일곱 번째인데 힘력을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힘을 끌어오는 거, 힘써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모집하다, 응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죠. 그래서 힘써 없던 것을 힘써 모집하다. 힘력자 들어갔죠? 아까 날일은 얘기했어요. 햇볕이 없어지다. 저무는 때 꾀모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사람들 말씀하는 공부와 말을 상징해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좋은 꾀를 내는 꾀모자예요. 그래서 모훈인 국가적인 일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좋은 꾀를 내는 걸 모훈, 꾀모, 가르칠 을자인데 나쁜 꾀도 있죠.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작당 모의를 한다는 표현할 때 그때 모자는 한자가 바뀝니다. 그때는 꾀모라는 한자를 써서 음모하다 할 때 이렇게 한자를 쓰기 때문에 꾀 중에서도 좋은 생각, 좋은 꾀가 있고 나쁜 생각, 나쁜 꾀가 있어서 지금 배우시는 한자는 좋은 꾀고요. 나쁜 꾀는 꾀모 이 한자를 써야 돼요. 무덤묘자 보시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다 해서 그 사람 시체를 안 보이게 하는 건데 무덤 중에서도 봉분을 쌓는 무덤이 있고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묘자는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어서 외국 무덤을 보시면 봉분 없이 해놓고 그 앞에 비석만 딱 놓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묵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분 없이 하는 무덤 앞에 돌을 세우는 거 우리가 묘비라고 하죠. 근데 보통 그럼 우리나라는 봉분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흙을 쌓아요. 동그랗게. 그럴 때는 무덤분이라는 한자를 정확히 씁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구분하지 않고 써서 우리가 추석에 성묘 갈 때 할 때 이 묘자를 쓰긴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봉분 없는 무덤인데 요즘은 무덤은 다 쓰긴 한자예요. 근데 유래가 그렇다는 거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 시체를 보이지 않게 없어지게 하다 해서 무덤, 묘, 묘비, 비석비 해서 묘비 이렇게 하게 쓰는 한자예요. 자, 오늘은 없을막이 들어가면 발음은 비슷하고 추가되는 부수는 뜻만 하면 되는 한자예요. 아주 간단해요. 뒤에서부터 정리할까요? 안 보이니까 생각난다 사무할모, 힘써 모았다 모을모, 햇볕이 없어졌다 저물모, 없던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꾀모, 사람의 시체를 안 보이게 흙으로 덮었다 무덤묘. 햇볕이 풀숲에 없어져 버렸네. 없을막. 물이 없네. 사막. 집에 아무도 없네. 고요할막. 하늘에 천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하다 장막을 치다 장막막. 없던 물건을 나무로 틀을 만들어 보네. 본보기모 해서 이렇게 10가지를 배웠습니다. 음이 같은 한자는 상당히 재밌고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추가되는 건 뜻. 나머지는 발음. 벌써 10분 안에 10개를 배웠죠? 이런 영상 자주 올릴게요. 늘 감사하고요.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써봐도 아주 유익한 공부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이에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발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할게요. 오늘은 모방에 대해서 배웁니다. 10분 동안 집중하셔서 재밌게 10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 모방이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자들을 모방해서 총 10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모방, 방얄빵, 막을빵, 찾을빵, 살찔빵, 길쌈방, 동네방, 꽃다울빵, 방방, 노을빵 공통점으로 다 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한자들을 형성자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한자들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비법이 있지요. 자, 방자는 발음을 하고 방자와 결합하는 아이들은 뜻만 도와주면 돼서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모방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방이라고 할 때 모자는 모서리라는 뜻과 네모라는 뜻의 모자가 돼요.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않고 모났다 할 때처럼 네모, 각지다 라는 네모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또는 네모를 보시면 네모가 있으면 동서남북 사각형처럼 4개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위방이라고도 하고 방법방이라고도 하며 뭐 바야흐로방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방 그래. 근데 모가 네모다. 모서리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고 얘는 네모라는 뜻보다는 방향이라는 뜻으로 많이 있다 해서 방향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나머지의 한자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방법, 방향 이럴 때 쓰게 되는데요. 법법자, 향할 향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방해할 방에서 근데 계집녀에 대한 제가 부수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자하고 모방이 돼서 얘는 발음도 주지만 뜻도 약간 도와주고 있긴 해요. 여자가 방해가 된다 해서 끝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까 모방이 방향방, 동서남북 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해에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여자가 여러 방향에서 끼어들어서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시절에 많이 썼던 한자라고 합니다. 요즘 시절에 여자가 일을 끼어들면 방해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지 않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참견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옆에 끼어들었을 때 표현하기 때문에 계집녀가 옛날에는 직책이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해한다 해서 해자는 해치래. 세 번째, 막을방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라는 한자고요. 뒤에다가 방자를 써서 동서남북 방이잖아요. 언덕, 동서남북에 물이 막 이렇게 넘쳐서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방파제나 뚝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막다라는 거. 언덕 사방에 무엇인가를 막으려고 쌓아놨다 해서 방역, 막다라는 뜻에서 전염병 역자거든요. 전염병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방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찾을 방은 말씀원의 방인데 자 말씀원은 말하다예요.
뒤에는 동서남북 방향 방자예요. 여러 방면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잃었다거나 내가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야 누구야 나가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말로 입으로 말로 찾다 해서 찾을 방이 되겠고요. 방문 그러면 찾아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뜻이 되겠지요. 방문 여기까지 됐고요. 자, 또 쉽죠? 저번 시간에 고기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배우고 왔고 뒤에 있는 한자에 방을 써서 동서남북방 우리 신체에서 앞면만 찐 것도 아니고 뒷면만 찐 것도 아니라 전체 두리두리하게 지방이 올랐다 살이 쪘다 해서 지방방자에 살찐방이라고 표현해서 지방 비계지 비계방에서 지방 우리 영양소의 지방 또는 뭐 어떤 비만인 사람들 지방이 많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면 모방자 들어간 한자 배우고 있어요. 얘는 발음 역할을 하면서 약간 뜻도 도와주지만 발음으로 보시면 되고 이 한자 옆에 오는 아이들은 다 뜻을 도와줬더니 첫 번째 모방의 네모방자, 두 번째 여자가 방해한다, 언덕을 싸서 막았다, 말로 하면서 찾아다녔다, 내 몸에 사방에 찐 지방이다까지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럼 다 이제 여섯 번째 길산방 앞에 실사예요. 실사는 옷감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실을 뽑아다가 옷감을 짠다 해서 방직. 거기에서 실을 만든 걸 방사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직자는 짤짓기 되겠어요. 동네방인데 동네에 흙이 많이 깔려있고 운동장처럼 사람들이 다 있을 만한 장소 사방에 흙이 깔려있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동네다 해서 방방곡곡 방방곡곡 뭔가를 알리다 방방곡곡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동네방 구불곡 골목까지 다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한자에서 이렇게 똑같은 자를 두 번 쓰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방네 구비 다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덟 번째 꽃다울방은 풀초가 식물을 뜻하는 여기서 있는데 꽃처럼 예쁜 식물 종류 꽃을 상당을 하고 근데 집안에 꽃향기가 많이 난다는 우리 방향제 하는 것처럼 방자고요. 꽃은 좋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꽃다운 나이 방년 18세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방년 방향 해년 향기향 써서 꽃 향기가 사방에서 난다. 지금 모방의 해석을 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9번 방방자는 이 위에 있는 한자는 문문하고 약간 세트인데요. 문문은 아주 부잣집에 있는 집 문 두 개를 한 집을 상징하고 이렇게 집호자가 들어가면 문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서민적인 집을 상상하면 되고요.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살 때 각 문 방향인데 현관문이 두 개라고 치면 현관문도 요즘 하나긴 하지만 각 문 방이 각자 방에 하나씩 있는 거를 다 집호자를 쓰게 돼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호주가 누구냐 할 때 호적이 어떻게 되냐 할 때 쓰는 호자고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이게 모방자에서 동서남북 여러 갈래에 어느 방향이나 이 문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문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방방을 쓰고요. 방을 따뜻하게 하면 난방에서 따뜻할 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있는 한자가 칠복 때리다 한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 한번 다 올릴게요. 자, 천천히 하나씩 보시는데 동서남북 방자의 뒷부분에 때리다를 써서 막대기를 들고 양치기 소년이 자 방목을 합니다. 양들아 다 흩어져라 하면서 다 풀어놓는다는 해서 풀어놓을 빵을 놓을빵이라고 하고요.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묶어놓지 않고 다 풀어놓는다. 또는 내가 풀어서 살려 방생한다. 방목한다. 방심한다.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지요. 자, 이 6번에서 10번째도 한번 정리하면 실로 만든 실 길산방 흙이 많이 깔려있는 넓은 동네방 사방에서 풀향기, 꽃향기 나서 꽃다울방, 문이 있는 곳 뒤편에는 무조건 방이 있다, 방방,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질 때 도와주는 막대기를 써서 놓을빵 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때요? 한자에 하나 가지고 추가되는 애들을 붓으로
활용을 해서 뜻을 추가시킨다면 정말 10분 안에 10자, 20자까지도 쉽게 외울 수 있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좀 써보시고 또는 뭐 받아쓰기도 한번 해보신다면 급수시험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영상이 또 그게 힘들다면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동영상 올릴 때 아래 하단 부분에 항상 한자를 다 내용으로 써놨어요. 거기 보시고 틈틈이 영상 안 보셔도 이렇게 메모지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한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계속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을 설정하셔야 제가 올라갈 때 새로운 수업 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가는 한자 중에 2부예요. 자, 오늘 칠판을 한번 보고 10분 동안 시작할게요. 여러분 10분 동안 한자 한번 재밌게 외워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모방이 들어간 한자 2부인데요. 전 시간에 모방이 들어간 한자를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이 모방이 정확히 모방이 아닌 다른 자와 약간 결합해서 들어간 방자가 있어요. 1번에서 5번을 보시면 방자 위에 설립 모양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다 들어가도 방자가 되는 한자가 있어서 5개를 한번 써봤고요. 모방이 들어가긴 하지만 모방하고 관련이 약간은 없고 있는 듯하고 이런 한자가 하나 있는데 옛날 부스였는데 지금은 그 부스를 쓰지 않아서 모방 부스편에 들어간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상당히 혼동스러운 한자들인데 오늘 잘 들으셔서 암기하시기 바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깃발언이라는 부스인데 모방 옆에 사람인변, 이 사람인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쓰는 모양, 이쪽에 위에, 자 모방과 위쪽을 다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들을 한 6가지 이 정도를 좀 외우시면 혼란스럽지 않고 또 혼동스럽지 않고 급수시험을 보실 때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 읽으실 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방이 들어가는 정말 방자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배우는 걸 일부에서 배우셨다면 오늘은 모방의 어떤 부분이 약간 추가되어서 쓰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한번 배워보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오늘 배우실 한자는 두루방자인데요. 두루방이 들어가서 겹방, 헐뜯을방, 오줌통방, 방붙일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 보이시지요? 다 두루방자가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한자를 설립자처럼 해석을 할게요. 아래는 우리가 모방, 네모방, 두루두루 방자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뜻하는 방이 방자니까 서서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두루 살피다 해서 원래 얘가 두루방인데 누가 살피느냐? 사람이 살피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두루방을 발음으로 쓰고 앞에 사람인 변을 더 강조를 시켜서 겹방을 쓰게 되는데요. 어떤 단어들을 보냐면 두루방자는 부수격처럼 발음처럼 이렇게 쓰는 한자기 때문에 해석을 여기에서 뭐 그렇게 단어가 많지 않아요. 방구, 우리가 소화 안 돼서 끼는 그 방구는 한글 방구고요. 여기서는 두루두루 구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겹방자를 보시면 앞에 사람인 변 써서 사람이 두루두루 보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두루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래서 우리가 방청객 할 때 쓰는 한자예요. 자, 겹방, 들을청, 손님 객자니까 옆에 앉아서 듣는 손님이란 뜻이어서 방송국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들을 방청객이라고 하지요. 세 번째 헐뜯을방을 보시면 앞에 말씀원을 듣어서 말씀원의 옆에 있는 두루방을 써서 방발음도 하지만 말씀원자가 뜻을 도와줘요. 부수는 늘 뜻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두루두루 헐뜯고 다녀요. 진실이 아닌 말을 진실처럼 그 사람을 모함하고 다니는 것들을 우리가 비방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말씀원 들어가고 비발음 들어가서 헐뜯을비, 헐뜯을방에서 비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앞에 우리 익히 배우고 왔던 육달월 부수예요. 달월이 들어가면 사람 신체 중인데 우리 신체 방광의 방자인데 옆에 어떤 장기에 붙어서 두루두루 소화를 시키고 소변을 잘 담아놓고 있는 오줌통 방자에서 방광. 광자 똑같아요. 달월에다가 빛광만 써서 방광광자에서 방광광, 오줌통방, 오줌통광, 방광 할 때 쓴 한자고요. 마지막 방붙일방이 뭐냐면 지금은 핸드폰에 뭐 영상을 올린다든지 내가 알림을 문자로 알린다든지 밴드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림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매스컴이 없은 시절에는 큰 종이에다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써서 일명 벽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봄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글씨를 써서 붙여놓아서 나무판에 글씨를 쓰는 것을 다 방을 붙인다고 표현하고, 현상범을 잡을 때 이 얼굴을 그려서 붙여놓는다든지, 또는 시험을 합격했을 때 붙여놓는,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기에 수능을 보지 않는 시절에는 뭐 서울대학교 합격자 명단을 크게 써가지고 수험번호를 붙여서 그 방을 찾아 그 붙여진 종이에서 내 이름을 보고 합격하고 떨어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알림을 하는 걸 방을 붙이는데, 내가 그 방 붙인 어떤 시험에서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다를 낙방됐다라고 표현할 때 한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낙자와 방 붙일 방을 써서 어떤 알림방에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걸 낙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5번은 모방 발음을 하는데, 모방이 혼자 쓰지 않고 설립자 모양이 좀 들어가 있어서 서서 두루두루 쳐다본다 해서 두루방이라는 걸 활용해서 사람 쓰면 겹방, 말씀만 쓰면 헐뜯을방, 육다를 쓰면 오줌통방, 나무목 붙이면 방 붙일 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깃발원자를 부르는데 모방에다가 사람인변이 붙었어요. 모방에다 사람인변인데 이게 들어가면 깃발을 상징하고, 모든 해석을 깃발이라는 말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가 다 발음 기호를 하는데, 아래에 있는 한자 극이가 발음을 해주고 뜻 깃발에서 깃발기, 굳기 할 때 쓰고요. 결의족자를 보시면 이 깃발과 무기를 상징하는데 군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깃발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군대가 모였는데, 옛날에 군대는 사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를 군대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니네가 지킨다, 이쪽은 니네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을 군대 취급하고 그렇게 짜주었다 해서 자, 무기를 들고 깃발을 들고 있는 부족을 상징해서 결의족이고요. 가족 할 때 쓰는 한자예요. 나그네 려자를 많이 아시는데 이 뒷부분에 군대를 써놨잖아요. 깃발을 쓰시고 아랫부분은 성씨씨처럼 생겼는데 성씨씨가 아니라 사람인자를 두 개인데, 잘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사람인, 여기 사람인 하나, 여기 이렇게 사람인 하나 내서 사람들을 상징해요. 자, 깃발 밑에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왜 우리 군대를 보시면 부대가 있잖아요. 뭐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 뭐 연대, 이렇게 가면서 연대 위에 연단, 또는 뭐 또 위에 사단, 뭐 군대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지휘권들이 부대의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연단이라는 게 연대 위에 연단이라는 조직이 있대요. 그 연단 할 때도 이 한자를 써요. 그래서 여단, 연대, 연단 할 때 이 여단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다니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취한 말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서 원래는 군대려자인데, 자,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 군대려자인데 떠다닌다 해서 나그네를 써서, 지금은 이 나그네자를 떠다니는 사람에서 여행 이럴 때 쓰는 한자가, 여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어서 우리가 유래를 나그네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원래 군대에서 나그네로 변했다는 걸 좀 알아야 쉽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깃발 아래 발족을 써서 깃발을 딱 든 사람이 있어요. 그 깃발을 든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랫부분에는 발족자의 변형자인 발소자에서 발로 해석하시면 돼요. 깃발을 든 장수 밑에 많은 군인들이 빙빙 돌면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 주위를 보초를 쓴다든지 해서 돌고 있다는 뜻에서,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할 때처럼 돌고 도는 것, 또는 선풍기 할 때도 이 한자를 쓰겠지요. 그래서 깃발을 딱 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발족 돌아다니고 선회하게 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삥 돌아서 쭉 이륙하려고 할 때도 선회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 다음 베풀시가 어려운데, 베풀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얘도 행할 시자였어요. 행하다가 베풀다가 됐는데, 아랫부분에 이 깃발이고 아래는 땅지에서 온 한자처럼 생겼는데, 원래는 뱀야지마에서 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또는 땅 위에 딱 꽂은 깃발을 상징하는 한자래요. 그래서 깃발을 꽂고 여기는 어떤 공사를 할 것이다, 여기는 내가 차지를 하였다라고 딱 공표를 하는 것처럼, 자, 깃발을 꽂고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행하다, 이제 시작하다, 여기를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깃발을 달고 있는 모습에서 실시하다, 시행하다, 이런 식으로 깃발을 꽂고 땅에 꽂고 뭔가를 펄럭이면서 실시하다. 왜 우리 남국과 북국을 탐험하면 여기는 우리 나라가 왔더라고 대한민국 국기를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점령한 땅에 국기를 꽂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행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한자래요.
마지막 얘는 깃발 언자에다가 두인데 얼음이 아니고 두이자예요. 그래서 말과 말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걸 어조사라고 표현하는데 특이하게 얘는 어조사도 있지만 탄식하다는 뜻이 있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슬프다 이런 말을 한자로 할 때는 오호라고 표현하는 한자를 그때는 오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어조사 어자 들어가면 뭐 비교급으로 애, 보다, 에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한자의 어조사라는 단어는 말과 말을 연결하는 우리가 낮자만 배워서는 문장을 쓸 수 없잖아. 영어도 내가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독해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걸 연결을 해서 내가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한자와 한자어를 많이 알게 되면 문장을 해석할 때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and, 에서 조사 역할을 하는 것들 다 어조사라고 하는데 얘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두이로 보셔야 돼요. 단어들을 연결해 주는 애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인데 모방 모양은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눠봤고요. 모방 아래, 이 모방 앞 모방 위에 설립을 써서 이 두루방자 들어간 걸 한번 해봤고요. 모방은 들어갔지만 깃발이라는 부수가 정확히 있는 한자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한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깃발에다가 극이하면 깃발기 깃발에다가 화살시 하면 결해조 깃발에다가 사람들 하면 군대려가 나그네로 변함 깃발에다가 발소를 해서 깃발 아래 모여서 돌고 있는 사람 그 다음 깃발을 꽂는 땅 그래서 베풀다 행하다 그다음 깃발하고는 관계없고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한자로 해서 어조사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방이 들어간 한자를 배웠어요.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 한자들은 쉽게 모아서 하면 좋아요. 다음 영상에도 의미 같은 한자들이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10분씩 한자 배우시면서 아주 유용하시게 쓰시길 바라고요.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